안녕하세요, 깨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소스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번 프로그램에서 init 함수와 loop 함수를 만들었었는데요. 이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편한 형태로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return 1, return 0 이런 구문은 너무 기계적이죠. 이것을 조금이나마 인간 친화적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define이라고 하는 치환 전처리기입니다. include와 마찬가지로 샵이 붙어 있는데요. 이 전처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파일러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컴파일이 되는 동안 true라고 하는 것은 전부 1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컴파일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숫자가 아닌 true와 false로 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으로 enu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볼게요. 이건 C 언어 문법입니다. define과 같은 용도로 쓰이기는 하지만 사용 방법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사용이 되며 이렇게 값을 안 넣어주면 그냥 0, 1, 2, 1씩 증가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0부터 1씩 자동 증가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식으로 값을 정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iostream 파일을 열어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define이나 enum으로 치환된 것들입니다. 결국엔 숫자지만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의미를 담아 문자로 변경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나중에 색상을 나타내는 RGB 코드라던가 나머지 것들을 그냥 숫자로 쓰게 되면 프로그램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두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이렇게 해두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두면 다음 사람이 볼 때 녹색이구나. 그리고 색상을 변경할 때 여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참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수를 만들 때 int형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건 아마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int형이 4바이트일 거예요. 그런데 저성능의 CPU를 보면 8비트, 16비트 이런 CPU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int형이 8비트가 되기도 하고 16비트가 되기도 합니다. 컴파일러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책에서 배울 때에는 시스템에 최적화된 변수형이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8비트 시스템에서는 8비트, 16비트 시스템에서는 16비트. 하지만 이건 컴파일러마다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도 않은데다 64비트 시스템에서는 int형이 32비트로 고정적일 겁니다. 64비트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int형을 좀 더 명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형을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재지정할 수 있게 하는 키워드인 type define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는 계속 사용할 거니까 그냥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둘게요. 헤더 파일로 만들 거고 type.h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라그마 once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만드는 이 헤더 파일을 여기서 만들어서 메인 함수가 있는 파일에서 include를 시킬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커지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type.h 파일을 include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type.h란 파일이 중복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컴파일을 한 번만 하기 위한 전처리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이 프라그마 원스를 지원하지 않는 컴파일러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만드는 컴파일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헤더 타입이라고 하는 디파인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을 컴파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복으로 컴파일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C 언어 내용은 아니고 컴파일러 내용이라 너무 깊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종류도 많고 그 컴파일러마다 제공하는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서 컴파일을 사용할 때 확인을 해보거나 검색 혹은 매뉴얼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입을 전부 재지정했으니 이제 메인이 있는 파일에서 type.h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을 포함시킬 때 꺽쇠 가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꺽쇠 가로는 컴파일러가 설치된 경로에서 파일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고, 쌍따옴표 이거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에서 찾으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헤더 파일이 포함 안 되면 찾아보면 됩니다. 저도 헷갈려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다음 컨텐츠부터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아직 뭘 만들지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함수입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 함수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설명 못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인수를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간단한 예제로 sum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두고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2와 4가 더해진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계속 만들어 볼 테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컨텐츠에서 변수를 만들었었는데요. 한 개씩만 만들었었죠. 하지만 변수를 만들다 보면 같은 성질의 변수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를 배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하지 않고 문자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개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포인터이긴 한데 이건 내용이 많기도 하고 프로젝트 한 번 정도는 하고 나서 포인트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고 컨텐츠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포인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C 언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단지 포인터를 왜 써야 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어려울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C 언어 기초는 2번 정도를 더 하고 컨베이어 돌려볼게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